마이크 벌써 들리죠? 어른들이 마이크 쓰시고요. 아니, 마스크 쓰시고,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.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, 제목은 그창합니다. 술 문화를 알면 우리 술이 앞으로 나갈 미래가 보인다. 이런 뜻입니다. 근데, 운이 확대해서 하면 두루 통하겠습니다만, 제가 술 시작한 지가 지금 34년째인데요. 이게 34년 전에 한 얘기를 가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? 술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그게 이제 우리의 역사하고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오늘 그 얘기 주제는 우리 술의 의미, 가치, 그 철학,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, 과연 우리 술이 와인이나 맥주나 위스키보다 못한가, 이 고민을 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. 왜 가치가 없고 미래가 안 보이면 술 연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. 그렇죠? 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었는데, 뭔가 보이더라는 거죠. 반응이 예측이 되지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술의 가치를 좀 높일 것인가. 그런 걸 제일 처음에는 술 잘 빚는 방법만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술을 빚을 줄 알게 되면 그 술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술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지면 생산자도 소비자 요구에 맞춰서 빚는 방법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자기가 소비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르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술이 우리 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싸잡아서 우리 술은 좀 안 좋은 술, 마시고 나면 트림 나오고 골치가 아픈 술,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했어요. 근데 원료로 보면 술값은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리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, 술값은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들한테 주면 좀 선택의 안목이 좀 넓어지겠다. 그래서 이제 술 빚는 방법을 직접 가르쳤는데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. 왜 안 되는가 이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자기가 빚는 술, 또 내가 만들어서 마시는 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얘기를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. 이 술이 파는 술하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스토리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술을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겠다.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오늘은 우리 술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히는 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양해해 주세요. 저는 먼저 우리가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물에 가둔 불 또는 물에서 난 불, 물에서 난 불 이 뜻입니다. 술을 빚어두면 쌀과 누룩과 물이 세 가지가 주원료거든요. 그걸 섞어서 적당한 온도에 방치를 하면 발효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선진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게 밀가루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광복 해방되고 나서는 식량난이 없었어요. 전쟁표에 3년 동안 농사 못 지었고, 그 전에는 일본에 강제 송출당하고 뺏겨서 식량이 없었고, 그래서 밀가루 갖고 막걸리 빚고 이랬죠. 이 문화가 광복 이후에 있었고요. 비로소 85년도 아세안게임 유치하고 나서서 우리 술 찾기 시작한 지금은 뭐 정체성 천문하고 우리 술 제조법으로 많이 갔습니다. 그 다음에요. 네, 앞서 저 방식에서 곱게 여과하는 것, 맑은 술로 여과하는 것을 맑은 술이니까 청주라고 해야 맞는 거죠. 그렇죠? 그것은 막걸리처럼 뿌연 탁주라고 해야 돼요. 근데 그 뿌연 탁주는 아까 일본 방식으로 만들어도 탁주,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도 탁주라고 해줘.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해서 맑은 술은 절대 청주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.
사케 제조법으로 만든 우리 주세법에 청주, 약주, 탁주가 있는데 청주는 백화수도, 아까 경주, 파랑 그 두 가지 빼고는 청주란 평원을 주종 분류표기법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. 우리 술은 맑아도 약주, 약재가 들어가도 약. 그러면 조선시대 와서 이제 유교를 표방하면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. 그러니까 실지마다 가양주를 빚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완전한 가양주 문화는 조선시대 때고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절집안에서 술을 빚었고 어디서 누가 빚었고 귀족들. 우리가 6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전당이 없었어. 청주 한식이란 천지 한식 귀족들 그 집안 세력들만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 청주 한식 집안에서 예속돼서 소장농이었다니까요. 자, 다시 정리돼서 나옵니다. 전통적인 쌀술인데 미주라고 해야 하나 미주라고 하지 않고 청주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원료 자체의 향기는 어쩌면 냄새는 없는데 그 쌀에서 정이 나고 그 정이 사실상 발효가 되면서 여러 가지 꽃향기, 과실향기를 내게 되고 그 중에 숙성이 되지면 청향을 갖는다. 그 청향 띤 술, 추주 이렇게 되지면 우리 전통주의 브랜드 가치가 와인보다 윗자리에 놓일 수 있다. 이렇게 술이 아주 맑고 투명하지 않고 뽀했으면 그 가짜 술입니다. 식 막걸리나 식혜 섞어놓은 것입니다. 아까 우리 술에 청향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그 청향을 얻기 위해서 술 빚는 방법이 저렇게 다양해집니다. 그래서 술을 빚는데 쌀 한 가지 쌀을 8가지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술을 빚습니다. 죽이고, 개떡, 구멍떡, 번덕, 순편, 인절미, 개떡, 고두밥, 그래서 8가지 방법으로 술을 빚는데 왜 한 가지 쌀을 저렇게 다양하게 떡을 만들고 죽을 써서 술을 빚었을까 하는 것이죠. 그것이 우리 술의 향기를 살리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백설기도 있고 우측에 인절미도 있고 이게 제일 흔한 일반 쉬운 방법의 고두밥이고 전 범벅이고 그렇습니다. 근데 각각의 다 원료 가공 방법에 따라서 맛이나 알코올 도수나 향이 달라지죠. 네. 용도 목적 저기서 이제 신성을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통과 의뢰 다른 나라도 통과 의뢰는 술을 쓰니까요. 저는 다른 나라에 다 같이 적용되는데 제가 가능하다고 우리 술이 가능하다고 세계하고 가능하다고 봤던 것은 저것입니다. 옆에 아까 사진 다시 해놨는데 저게 600가지 맥이 끊어진 것만요. 근데 저 중에 이제 일부 한 5% 정도는 지금 제자들이 배워서 상품화를 지금 해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반증으로 맥주, 와인을 드죠. 와인, 프랑스 와인, 프랑스 사람이고 10%가 프랑스 와인인 거죠. 그럼 그 사람들이 맨날 술집에서 마실까요? 가정에서 마시는 술이에요. 전부 식사 때 겹치는. 맥주도, 독일의 맥주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나머지 40% 갖고 세계화 시켰단 말이죠. 근데 우리 막걸리 지금 내수 시장이 몇 프로? 9%입니다. 한국인들의 9%만 막걸리 마셔야 되는 것이 접대주 문화입니다. 그래서 그 많은 술을 빚어서 이 과객 손님들한테 접대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주, 가양주 문화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술에 대한 얘기까지들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